자, 이제 금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슈앤 소문 먼저 다뤄보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를 또 정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가장 오늘 주목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죠. 자, 삼성 평택 공장을 찾는다. 네,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원전 협의를 한다고 뭐 또 그렇고, 뭐 기술적인 전략 관계 말들이 좀 어려워서. 자, 일단 평택 공장을 가게 되는데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나요? 일단 현재 방문하게 되는 P3 같은 경우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평택의 P3 P3, 라인.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P1 했을 때도 단일 공장 세계 최대, P2 했을 때도 단일 공장 세계 P3에서 이 평택 캠퍼스 크기만 하더라도 축구장 400개가 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이죠. 그렇죠. 웬만한 캠퍼스라는 표현을 쓰니까 대학교 네네. 크기보다도 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헬기 타고 가면서 저 건물 뭐냐. 그게 네. 이제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동맹을 견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휴전선을 방문 안 하고 평택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그 협업 관계를 좀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뭐 방문한다고 어느 뭐 업종이나 어느 뭐 그 테마가 반짝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지는 마시고요. 만약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하면 단기 이익 실현하셔도 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막뭐 그렇죠. 셀 온 뉴스라고 하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한 달 전에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5만 원 가면 집 팔아서 사도 되냐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5만 원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외국인들 지분율 많이 줄여놨고 지금 환율 상태로 놓고 봤을 때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거운 것은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미세화되면서 수율 노이즈도 있었고 그리고 TSMC와의 그 경쟁 관계에 대한 우려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냥 반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장기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을 가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고. 삼성전자 가서 살아야 되나? 평택 가서 살아야 되나? 삼성전자가 5만 원 간다라고 가게 되면은 아마 그때 되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나 그런 것도 더 박앤세일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이제 보면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원전과의 협업, 네.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 수출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표이사이자 LG그룹의 부회장인 권영수 회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GM하고의 협업 관계.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나 원전이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리딩 업체로서 우리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 시장에 오히려 적당한 투자 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외로 산업계에서는 이 미국과의 이번 기회에 뭐 항상 그 경제계 인사들이 대동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회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10대 그룹 청소 저녁 때 같이 만찬 한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인플레 국면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업,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널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플레 그래서,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일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거는 LNF 아니겠습니까? 네. LNF가 장기 대량 공급 계약을 수주함으로써 주가가 신고가를 했었는데 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자 에코프로비엠이 대량 수주했을 때도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었고 LNF도 지금 전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성장하는 산업에서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이 인플레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압축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일 22일인가요? 네, 아니군요. 일요일 날이군요. 예. 22일 날에 이제 현대차 네네. CEO를 만날 예정이다라고 또 속보가 지금 나왔네요. 전기차. 전기차 예.
배터리, 그냥 2차 그렇죠.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뭐 배터리, 반도체 이쪽은 그냥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속편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떻게 정해오셨는지. 그러니까 되는 쪽과 지금 조금 어려운 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축, 소매 판매 네. 쪽이죠. 네. 소매 판매가 위축된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수요 측이나 공급 측으로 볼 때 지금 미국 재무당국에서 적절히 취할 수 있는 것은 소비 심리를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 공급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금리를 올려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경기를 갖다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주들이 대거 이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그 미국 시장에 우리가 좀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에 보면 좋은 국내 투자가들한테 좋은 이야기들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돼서 유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폐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주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법인세를 25%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22%로 복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이런 좋은 이야기.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위드 코로나로 바깥에서 보면 소비 활동이 진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주는 것과 관련돼서 그거 이상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너무 매몰돼 갖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국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지금 국면은 이렇게 분할 매수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야 뭐 수십 년까지 수십 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몇십 년째 지금 그렇죠. 왜 저 자리일까? 엊그저께 이제 한전 얘기했는데 한전 10년 전 주가랑 그저께 종가랑 똑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다 제쳐하고 결국은 기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기업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시리즈는 아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성장 산업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전공정 선단에 있는 믹싱 작업을 하는 TSI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믹싱한 슬러지를 갖고 그것을 갖다가 제조하는 이 코팅이나 롤링 공정을 하게 되는 CIS를 소개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2차 전지 후공정 쪽에서 좀 하나를 또 보고자 합니다. 회사가 이제 합병 이슈도 있고 하는 회사인데요. 원익 P&E입니다. 원익 P&E. 네. 원익 P&E 같은 경우 2차 전지 후공정 업체인데 이제 충방전 기기까지 해서 전기차 종합 솔루션 회사로 커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2004년도에는 P&E 솔루션으로 설립이 되어서 2020년도에 원익 그룹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원익 P&E로 사명을 변경을 하였고요. 이번에 인수한 NS와 또 합병을 하는 주총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원익 P&E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를 놓고 보면 배터리 테스트 솔루션 해서 배터리 후공정 생산 설비 및 검사 장비를 통해서 후공정을 영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차 전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끝난 배터리 소재를 갖다 활성화하는 이런 후공정과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포메이션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40%, 그리고 사이클러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65%. 그래서 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강소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하고 그리고 전기차의 전장품이나 배터리팩 그리고 ESS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까다로운 전기차 충전 요건도 다 충족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전기를 쓰게 되는
거대한 산업체에서 정류기라고 하는 PCR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용 PCR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PCR4 그러니까 플랜트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C 및 DC 파워 서플라이 뭐 특수 목적용 정류기 이런 식의 파워 솔루션에서 세 가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션이나 유럽에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뭐 노스볼트나 이런 매출처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P&E 시스템즈를 지난 17일 공시를 보시면은 60억 투자를 해갖고 100% 자회사로 완전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P&E 시스템을 통해서 급속 완속, 충전 인프라 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NS하고 테크랜드라고 하는 자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의 후반부를 공고히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 아무래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NS하고 원익 P&E를 합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회사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NS가 더 작은 회사인데 지분 관계 때문인지 원익 P&E가 NS에 흡수가 됩니다. 네. 역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런 형태가 발생되고 나면은 대주주는 원익 홀딩스로 안정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8월 1일 날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원익그룹이 과거에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연관된 산업을 하면서 동반성장을 하고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돼서의 준비가 P&E 솔루션을 인수해서 원익 P&E로 사명을 바꾸고 NS도 금년에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하고 이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공격적인 행보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마 기관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관 매수가 꾸준히 좀 찍혀 있네요. 시가총액은 4,200억. 네네.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잘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네네. 기회인 것 같네요. 맥락이 요즘 워낙 2차 전지가 뜨겁기 때문에 그죠? 자, 이슈 앤 소문을 좀 달아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시간은 다 됐지만 동진 세미캠 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뭡니까? 그 언론끼리 부딪히던데 매체가 뭐 한 것은 조금 네, 저기 한데 이제 일단 7천억 규모의 예. 동진 세미캠이 유럽에 투자를 했죠. 그렇죠. 그 투자한 것과 관련돼서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의 과실이 언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그 영향 미치는 속도의 차이라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7천억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와서 네네.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다른 밑꼬리 달고 매체에서는 또 7천억 예. 아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항상 것이- 말씀드린 게 사과나무에 몇 개 열릴지 그건 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아, 그렇지. 좋은 사과나무는 잘 열립니다. 네, 하여튼 본질은 진행형이다. 네네. 네. 노스볼트. 그러네요. 하여튼 동진 세미캠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네. 자, 오늘 이슈앤 소문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